저는 필명 제이폼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한겸이라고 하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뭐 보험사, 증권사, 쉐어하우스, 그리고 투자자, 그리고 작가 등으로 이제 수익을 여러 가지 창출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투자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크립토, 부동산 뭐 이렇게 분산 투자가 되어 있고, 보험사에서 영업을 할 때 사실은 투자는 펀드 투자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별 주식 투자는 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무섭기도 하고 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워낙 크다 보니까 펀드 투자만 하고 있다가 보험사 영업을 하면서 이제 투자의 스승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분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개별 주식 개별 종목을 투자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계기로 뭐 책도 쓰게 되고 책을 쓰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도움도 드릴 수 있게 돼서 진짜 좋았어요. 네. 그러면은 펀드 기간까지 합쳐서 주식 투자 그 기간을 따져보면은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펀드는 제가 거의 대학교 졸업할 때부터 펀드는 시작했으니까 뭐 한 20년 넘었죠. 네.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는 이제 사도 됩니까? 이제 팔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 진짜 계속 받아요. 매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삼성전자는 계속 사셔도 돼요. 왜냐면 좋은 기업이라고 제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삼성전자를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삼성전자 진짜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투자하고 있고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 2017년에 네. 좀 올랐다가 2018년부터 계속 좀 하락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거의 뭐 바닥 다졌죠. 그러면은 지금하고 지금 유사하잖아요. 비슷해요. 지금도 네. 2021년 1월, 2월쯤에 고점 찍고 맞아요. 계속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근데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좀 궁금하냐면은 지금 이렇게 좀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한 게 네. 이게 뭔가 패턴상으로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혹시 뭐 좀 막 인텔 이슈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미중 패권 전쟁 막 이런 게 맞아요. 얘기가 들어오면 이거 뭔가 이거 이대로 더 꺾어나시고 내려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좀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저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사실 주식 가격을 맞춘다는 걸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 모아가는 전략을 택하는 거고 리밸런싱을 하는 전략을 택하는 건데 뭐 주식은 사실 주식 가격이 기업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주식 가격이 무조건 오르지도 않고요. 뭐 상대적으로 조금 안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주식 가격이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 뭐 단기간에서는 어떤 일이든 뭐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좀 주목해야 되는 건 좋은 기업을 찾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오르락 내리락 계속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비중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또 우리 코스피 안에서도 비중도 제일 크고 외국인 투자 자금도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은 계속해서 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뭐 패시브 자금도 뭐 패시브라고 하면 뭐 ETF나 펀드나 이런 지수 추종하는 그런 상품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변동성은 계속 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기업이 좋으면 여러분 계속 믿고 사 모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삼성전자는 늘 말씀드려요. 진짜 좋은 기업이다. 그리고 분기 배당하는 주식 별로 없잖아요. 분기 배당도 너무 좋고 네,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입니다. 계속 가져가셔도 되고요. 계속 사 모으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삼성전자를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좀 있으실까요? 일단은 한국 시총 1위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최고의 인재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인재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업이다. 그러니까 시총 1위라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 기업이나. 일단 그걸로 검증이 한번 된 거고 글로벌로 매출을 올린다는 거는 그 매출의 상한선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기업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반도체만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도 있고 뭐 마이크론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뭐 가전이나 모바일이나 이런 사업들을 같이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조금 더 변동성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들기도 해요. 네. 그러면은 요 질문을 좀 이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책에 보니까 네. 하루에 한 주씩 모아가기, 일주일에 한 주씩 모아가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번 봤는데 이거 진짜 실천해 보시고 성과도 보신 건가요? 네. 제가 직접 실천해보고 네. 결과를 거기다 쓴 거고요. 네. 하루에 한 주씩 모으는 건 삼성전자 우선주를 네. 제가 그렇게 모았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주씩 모았던 거는 테슬라 그리고 코카콜라 이 정도였고요. 물론 그때 이제 한 2019년, 2020년, 2021년 사이에 모았던 거라서 수익도 굉장히 많이 좋았고 네, 결과도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모아간다고 해서 늘 수익을 얻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삼성전자 우선주를 한 2021년도, 20년도 그쯤에 제가 팔았어요. 한 80% 정도를. 네, 그것도 이제 분할 매도해서 팔았으니까 기간이 있는 거고요. 다행히 또 되게 운이 좋게 고점에서 잘 팔은 거 됐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 이후에 또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물려 있어요. 근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또 살 수 있거든요. 계속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또 한 번 주식 가격이 오게 되고요. 그 주식 가격이 왔을 때 또 한 번 매도해서 수익을 또 조금 보존시키고 또 모아가고 이런 전략을 택하시면 진짜 자산 증식하는데 너무 좋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그때 이제 삼성전자를 좀 팔았던 이유는 좀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맞아요. 올랐잖아요. 너무 올랐어. 그렇죠. 네, 너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때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그때 너무 급등을 하니까 사실 기업 가치에 비해서 급등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되게 좋아할 수 있는데 그 수익을 조금 보존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할 매도. 저도 한 번에 팔진 않았고요. 저 조금씩 이제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맞아요. 그 주변에서 어떤 슈퍼개미 분도 그때 한 40~50%인가 이렇게 파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뭐 한 번에 다 판 게 아니라 차츰차츰 해가지고 왜냐면 또 그러다가 갑자기 또 원상태로 돌아오면 너무 아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뭐 조금 뭐 덜 벌 수도 있지만 더 올라가서 맞아요. 그래도 뭐 그거는 얼마 차이 안 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천을 하신 거군요. 네. 그러면 혹시 이게 그런 데이터도 있으신가요? 그 일별로 이렇게 사지 않고 보통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으니까 그렇죠. 월마다 한번 살 수도 있잖아요. 월마다 한 번 살 수도 있죠. 그런 것과 좀 차이가 좀 벌어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매일 사는 거. 전혀 없습니다. 월마다 사셔도 네. 충분해요. 아, 네. 이제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잖아요. 네. 그럼 월급의 한 몇 퍼센트 정도는 주식을 투자한다.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노동소득의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투자하는 거는 진짜 여러분 필수입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네.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투자의 실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그거 너무나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10%를 띄워놨다가 하루에 한 주씩 사셔도 되고요. 뭐 일주일에 한 주씩 사셔도 되고 뭐 그거는 뭐 주식 가격에 따라서 사실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꾸준히 뭔가 내가 이렇게 주식을 살 수 있다. 그건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별로, 뭐 주별로, 월별로 이렇게 사는 거는 물론 좀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뭐 길게 가면 갈수록 큰 차이,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다. 네, 큰 의미 없습니다. 네. 그럼 매일매일 사는 거는 약간 뭐 재미 같은 것도 있고. 맞아요. 오로지 그거예요. 어. 그 주식을 살 때 어떤 기쁨이 있냐면 내가 자산을 사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느끼시겠지만 사실 소비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네. 뭔가 되게 맞아요. 사서 새 거를 이렇게 보고 있다거나 그럼 되게 즐겁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식을 사시다 보면 어느새 그런 지경에 이르는 날을 보게 됩니다. 주식을 사면 되게 좋고 자산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되게 즐거워요. 그리고 하나를 사면 또 배당도 나오니까 그 배당이 뭐 그렇게 뭐 크진 않지만 뭐 그래도 굉장히 좋은 그런 기쁨이 있어서 하루에 한 주씩 샀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 매일매일 좀 월마다 이렇게 사면 좀 심심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일마다 사면은 또 좀 장점인 게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매번 이렇게 아침에 인터뷰를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뭐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하고 뭐 삼성전자랑 미국 반도체 지수랑 뭐 연동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연동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이렇게 내일을 이렇게 예측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맞다가도 한 번 틀리면은 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게 맞아요.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매일매일 사면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공부도 되는. 맞아요. 그 수익과 손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큰 수익만 생각하시는데 반대로 큰 손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으로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려면 사실 프로들, 트레이더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못 이겨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프로 축구 선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프로 농구 선수, 프로 야구 선수 못 이겨요. 그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던 습관이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꾸준히 계속해서 모아가면서 수익을 얻는 게 훨씬 더 성공률이 높습니다. 네. 혹시 좀 뭐 요즘에 그 IT 쪽에서 네이버 카카오 좀 많이 흔들리잖아요. 네. 많이 떨어지고 네. 네이버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많이 떨어졌어요. 혹시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의견도 좀 있으실까요? 저는 한국 주식을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세 가지는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적인 매출이 가능한 기업 플랫폼이에요. 뭐 네이버가 뭐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검색 엔진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뭐 웹툰이라든지 뭐 다른 너무나도 많은 글로벌로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제페토도 커지고 있고. 네, 맞아요. 제페토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해외 산업들 너무 많이 있고 제가 쉐어하우스를 하는데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가끔 쉐어하우스 오면 카카오톡은 무조건 깔고 시작해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이제 우리 쉐어하우스에 있다가 나간 친구들도 가끔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은 많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적인 매출이 가능하고 플랫폼이고 여러 가지 돈 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는 계속해서 모아가셔도 좋다. 그런데 지금 주식 가격이 네이버나 카카오는 심지어 거의 한 반토막 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저도 마음이 아파요. 저도 사실 소량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사시면 아마 진짜 괜찮은 일이 벌어질 거고 사실은 이것도 내일이면 바뀔 수 있어요. 제 의견도. 왜냐하면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는 진짜 괜찮다. 모아가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주어진 뭐 재무제표 정보나 뭐 뉴스나 뭐 이런 공시자료 이런 걸 봤을 때는 괜찮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네. 앞으로 뭐 터질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그것까지 알고 네. 하면은 네. 사실 내부자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는 좀 괜찮다. 그러면 혹시 미국 주식 쪽은 어떻게 하시고 있으신가요? 네, 미국 주식도 하고 있고요. 미국 주식에서 뭔가 추천해달라고 하면 저는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너 왜 대형주만 얘기하냐라고 하지만 결국 대형주가 실적을 많이 올립니다. 네. 돈을 많이 벌어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이 벌어요. 그런데 뭐 카카오나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이 순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는 거는 재투자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을 보시면 진짜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재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그게 순이익으로 전환됐을 때 엄청난 폭발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마존도 그랬고 구글도 그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이버, 카카오도 모두 애플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에요, 여러분. 네, 되게 팬시한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되게 매력적인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사실 크게 담으시면은 결국에는 손실도 클 수 있고 수익도 클 수 있으니까 포트폴리오에서 저는 웬만하면 그런 매력적인 기업은 10% 이상은 잘 안 담아요. 10% 이상.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약간 그 단기 트레이딩 이런 쪽보다는 약간 중장기 쪽으로 좀 초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모아가는 그런 포지션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주식 투자는 길게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뭐 단기간에 돈을 번 분들도 진짜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잘 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극소수라는 거죠. 내가 될 수는 없어요.
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확률이 훨씬 크거든요. 근데 안 될 확률에 여러분 기대시면 안 됩니다. 될 확률에 기대셔야죠. 중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을 가져갔을 때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고 좋아요. 그런데 그 기업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한순간에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기업 분석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거고 그 기업 분석을 통해서 좋은 기업을 계속해서 발굴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력적인 기업도 계속 발굴하시면서 10% 20% 비중을 늘리시면 결국에는 그 자산이 증가가 되는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의미 있는 좀 많은 포션은 조금 누구에게나 알려지긴 했지만 그런 우량주, 대형주 그런 거를 좀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포지션을 취하면서 네. 이제 소형주, 성장성이 높아 보이는 매출은 비록 지금은 작지만 네. 그런 거를 한 10% 정도 맞습니다. 이렇게 담아가는 전략. 네. 이렇게 해도 충분히 괜찮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죠.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뿐이네요. 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참을성이에요, 여러분. 참을성.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네. 3번 얘기하셨습니다. 연 3% 5%의 수익률이 절대로 우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 3%만 내도 사실 괜찮아요. 그 다음 연도에 조금 더 내면 되고요. 그 다음 연도에 조금 더 내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노동소득을 통해서 계속해서 투입하잖아요. 그러면 자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늘어난 자산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복리를 가져가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뭐 연 3%보다는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뭐 미래 일은 모르지만 한 10년 보면 연 3%보다 더 크지 않을까요? 훨씬 커요. 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뭐 이런 아마존이나 삼성전자가 진짜 뭐 10년 내 10배, 100배 이거는 그건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그건 뭐 중소형주도 아니고 근데 한 2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2배는 충분히 가능해요. 네, 여러분. 6%만 가져가셔도 한 10년 지나면 원금 2배 되고요. 계속해서 제가 투입하니까 자산은 훨씬 더 늘어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참을성 있게 잘 참으시면서 가시는 게 주식 투자는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그 워렌 버핏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그 주식시장의 돈은 인내심이 그 없는 사람의 돈이 맞아요. 있는 사람의 돈으로 간다. 네, 이동한다. 네. 그 말씀이시네요. 네. 직접 경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20여 년 투자하시면서 그러시군요.